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삐뚤은데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어진흥원에 공지사항이 다 떴죠? 한국어 능력시험 일정 관련해가지고 공지가 다 떴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저희 아이가 그 초등학교 1학년 준 5급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작년에 만들었던 맘제집을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올해도 한번 다시 준비를 해봐야겠다. 어차피 제가 이제 요 기간 동안은 그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 관련 그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를 만들 거라서 이왕 문제를 만드는 거 많은 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개인적인 일정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수업을 못하게 되었고, 작년에는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이러한 이렇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유형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움을 주고자 직접 문제를 다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근데 이제 올해는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언제 시작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를 함께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면 혼자 하는 것보단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 사실은 이거 편집하는 시간도 없어가지고 밑에 자막 쓰고 이러는 게 너무 번거로웠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냥 부끄럽지만 음성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는 작년에 준 5급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5급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준 5급이랑 5급을 사실 작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이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수업을 했던 친구 중에 2학년 친구가 있었고, 준 5급이랑 5급은 권장 도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를, 그 기출문제를 준 5급, 5급에서 모두 발췌를 해서 제가 문제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5급을 또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 난이도도 그렇고 해서 민이랑 얘기를 나눈 후에 저희는 올해 준 4급 초등학교 3학년 급수를 시험을 보기로 얘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제 그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요거를 저도 지금까지 너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이제서야 들여다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한국어진흥원 그 홈페이지거든요. 근데 여기 시험 자료실에 보시면 시험 문제 미리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시험지하고 해설이 같이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보면 2018년도 시행했던 시험지랑 2017년도에 시행했던 시험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 저희는 준 4급을 볼 거기 때문에 한번 열어볼게요. 그쵸? 준 4급이에요. 20,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이번에도 비슷한 도서가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18년도에도 이 도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이렇게 꼼짝마 사이버 폭력이라는 책이 그 읽어야 되는 도서 목록 중에 있거든요. 비슷할 것 같죠? 요맘때 아이들이 읽으면 좋은 내용들의 주제를 담은 도서가 아무래도 선정이 됐을 거라서 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이거는 5급이나 준 5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내용이고요.
아직까지는 유형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좀 있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물론. 이렇게 집신벌레라고 이 해당하는 집신벌레에 대한 답을 주고 이 설명을 보고서 이 그림에 맞게 유추를 할 수 있냐, 이 설명을, 요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조금 더 꼬은 것 같아요. 그쵸? 5급이나 준 5급은 그 책에 나온 그 그림 자체가 발췌가 되어가지고 넣어져서 그걸 찾게끔 했는데, 이거는 책에 나오지 않은 이미지를 넣어서 이 글을 통해서 역추적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게끔 문제가 그렇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준 4급이, 준 5급이나 5급에서도 있었던 유형이고요. 지문이 5급이랑 준 5급도 지문이 한 페이지 있는 게 있긴 있었어요. 윗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거 위에서 나왔죠? 이거는 아이들의 문해력을 테스트해보기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베이지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오겠죠. 맞춤법도 나오네요. 맞춤법이 모든 기출에 있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물론 이제 2개년도밖에 제공이 안 되긴 하지만 맞춤법은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요런 맞춤법은 나올 것 같다. 어른들도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체킹을 해서 아이들이랑 퀴즈 형식으로 좀 재밌게, 요건 뭘까요? OX 해가지고 좀 퀴즈 형식으로 해서 뭐 사탕 같은 거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있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준 4급이나, 준 5급이랑 5급은 요런 문제였죠. 요런 문제는 있었어요. 근데 아까 요런 식으로 요거는 한 단계 꼬았던 문제. 좀 두서가 없어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시간은 없는데,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몇 분은 계시기 때문에 의무감에 지금 요걸 찍고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것도 있죠. 앞뒤 전후의 문맥을 파악을 해서 뭐 이전에 벌어졌을 사건 혹은 이후에 벌어졌을 만한 사건으로 적절한 것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문제는 기본이죠. 요거는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는 항상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결국엔 다 문맥을 파악할 줄 아느냐, 이 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죠. 이들을 가리키는 말, 윗글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들은 무엇일까? 이제 초3 정도 되면 뭐 난민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독립운동가라든지, 그 4학년 때 그 선정도서를 보니까 독립운동에 관한 책들도 이제 추가가 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단어 어휘 자체에 대해서 개념을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요 나이 때는 요 정도 개념이나 어휘는 있어야 한다, 알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기저에 깔려 있겠죠. 예, 요것도 제가 맘제집에서 참 많이 냈던 건데,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그 단어 뭔가 이제 상징적이거나 혹은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체킹을 미리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기억미, 요거 하려고 사실은 저 기억미용 한 거죠. 그렇게 문제 유형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왠지 급수가 계속 올라가도, 사실 수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능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형 자체가 어려워진다기보다는 더 딥하고 더 문해력의 수준이, 난이도가 올라가고 이러한 문제인 거지, 유형 자체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맘제집을 추가로 만들지 않아도 되겠다고 느낀 게, 작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 자체가 굉장히 아이에게
이거 뭐지? 기억 미음이 어디 있어요? 막 이런 되게 원초적인 질문을 할 수 있고 유형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만재집을 달라고 간간히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뭐 드리면 좋은데 사실은 선정도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요 한국어 능력 시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험 미리 보기 요걸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원하시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시죠? 작년에 제가 문제 적중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엄청 기분이 좋았고, 심지어 아예 기억 니은 그거까지 제가 한 거랑 똑같이 체킹돼서 문제도 똑같이 나온 게 3문제나 있었고, 그래서 뭐지? 나 문제 내는데 재능 있나? 해서 나이 마흔의 재능을 찾아서 굉장히 기뻐했던 소소한 기쁨의 추억이 있답니다. TMI였고요. 네, 다 비슷한 것 같죠?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 테레사 수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게 앞뒤 문맥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테레사 수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캐치하면서 읽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킹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윗글을 참고할 때 뭐 이런 것도 비슷할 것 같고 요것도 많이 나오죠. 밑줄 친 뭐 기억을 참고해 볼 때 이전에 잔머리 대왕이 동호에게 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는 상상하면서 보는 거잖아. 이 문맥상 이 애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애의 캐릭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읽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점검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나왔죠? 요 기억 니은 디귿. 저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맞춤법 찾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한자어네요. 한자어는 안 나왔었어요. 5급이랑 준 5급 때는 한자어가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유형을 찾아냈어요. 아까 전에 그 본문에 없는 이미지를 발췌해서 그 보기의 글을 읽고 이미지를 역추적하는 유형이 새로운 유형이었고 이게 두 번째로 새로운 유형인 것 같아요. 한자어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솔직히 알면 알수록 좋죠. 어른들이 아이가 질문하는 어휘에 대해 물어볼 때 한자어를 아이가 많이 알고 있으면 한자어로 설명할 때 가장 직관적으로 아이가 또 이해할 수 있고 금방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게 그 말이죠. 아무튼 한자어가 나왔네요. 요거는 만약에 한자를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준비해서 할 수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글을 읽고 19에서 20번에 해당되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처음 보는 유형이에요. 5급이랑 준 5급에는 없었죠. 발음으로 올바른 것 어떻게 발음되는지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은데 예전에 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이런 거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해보면 재밌겠네요. 직접 색종이 같은데 써가면서 하나씩 읽어보면서 즐겁게 해볼 수 있을 만한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우리 아이가 다 맞아야 해, 한 개 틀려야 해, 뭐 이런 데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이런 거 지금 알고 넘어가면 너무 좋고 또 재밌게 알고 넘어가면 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번에 알고 넘어간다 라는 생각으로 경험 삼아 봐도 좋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뭐 우리 아이 다 맞았어요, 한 개 틀렸어요, 물론 좋죠. 다 맞으면 좋고 기분도 좋고 당연히 다 맞으면 아이가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좋지만 목표를 다 맞는 거에 세우는 걸로 해서 공부를 좀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문이 또 나왔죠? 네, 가와 같이 말한 까닭은 다 마찬가지로 문해력이나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요거는 원래 있던 유형이에요. 보기의 단어들과 관계고 과일 복숭아, 운동 달리기, 동물 돼지 여기가 아무래도 더 포괄적인 개념이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맞는 거 찾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고
같은 개념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것 같죠?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은 영상을 올립니다. 이런 것도 다 있던 것들이고, 이건 한번 볼까요? 보기 기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윗글을 읽고 나서 보인 반응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요것도 비슷하지만 살짝 꼬았죠. 예. 윗글을 요거만 있었어요. 윗글을 읽고 나서 보인 반응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 나오는 것까지가 5급이랑 준 5급에 대한 문제 난이도 유형이었다면, 이거는 한 번 더 보기에 대한 기억의 설명을 주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보기와 이 팩트로 나온 보기와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해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 네. 이것도 재밌는 문제 같네요. 아이들이 이런 문제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 이미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 자체에 대한 흥미도가 좀 있어. 이 문제 뭐지? 이 문제 뭐지? 나 이 문제 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5문제네요.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이제 40줄에 더 접어들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5급도 마찬가지로 25문제였나요? 한번 볼게요. 문제 수는 비슷하겠죠? 맞아요. 5급은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었는데, 확실히 지문이 길어졌나 봐요. 4급이. 아니죠. 여기도 한 바닥에 있네요. 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5급 맞네요. 25문제까지. 문제 수는 동일해요. 근데 조금 더 꼬아지고, 그 책 자체가 그때는 이제 그림책 위주였잖아요. 근데 이제 4급은 보시면은 잘 안 보이죠? 죄송해요. 어느 정도 문제 그 내용 자체도 조금 초 1, 2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복잡하거나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죠? 글밥도 많고 두께도 이제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금방 술술 읽어지는 그런 책은 아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가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재미있게 좀 이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험에 대한 유형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 4월 7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네요. 4월 7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정말 열악합니다. 4월 7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까 잊지 않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저희 아이랑 이 책을 저희 아이랑 다음 시간에 이거를 아이랑 아마 재미있게 수업을 해볼까 해요. 이런 식으로 저는 미리 공부를 해놓긴 했어요. 대나무처럼 성품이 고든 술을 쓰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게 느낌이 뭔지 아는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 요거는 뭔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흑빛 요거는 흑빛이 얼굴이 낯빛이 흑빛이야 이럴 때 그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그런 걸 쓰는지 아이가 알고 있는지도 할 수 있고 한자어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맞춤법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좀 체킹을 보시죠. 낯빛이 점점 창백해졌어. 그러니까 내용 말고 어휘 자체 아니면 맞춤법 자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엄마가 충분히 이제 미리 예측을 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좀 체킹을 해가지고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아이랑 다 보고 나서 충분히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내가 버럭 임금이 되어서도 얘기를 해보고 아니면 다른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서도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길게 갑자기 글을 쓰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아직은 초등학교 2학년이면 길을 막 줄줄이 자기 생각을 길게 쓰는 훌륭한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직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짧아도 내 생각을 좀 잘 풀어낼 수 있게끔 이제 아이를 자유를 주면서 살짝씩 이렇게 교정해 나갈 수 있게 살살살 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또 올려볼게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올려드리는 점 정말 죄송하고 맘제집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몇백 분까지는 아니어도 몇십 분은 기다려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과정이 아니고 이제 3학년 과정에 해당되는 준 4급을 보게 돼서 그것도 갑자기 바뀌게 되어가지고 여러모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